안녕하세요. 플라낭 유튜브 풀투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영상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플로리스트로서의 힘든 점과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꽃을 많이 본다? 항상 이렇게 꽃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이게 또 정말 꽃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꽃을 좋아했는데 이게 일이 되니까 질리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가는 꽃, 매일 만드는 꽃 같은 경우는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쪽에서 일하시는 플로리스트 분들도 자나장미 꽃다발이 요즘 되게 많이 나가는데 매일 자나장미만 보다 보니까 이제 자나장미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꽃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조차도 전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쉴 수 있는 시간이 타 직업 대비 정말 많다는 점이죠. 성수기 때는 물론 그만큼 바쁘지만 비수기 때는 웬만한 직장인이나 공무원보다도 훨씬 여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점은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을 쭉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노후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년퇴직하는 나이가 되거나 일을 못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들어도 플로리스트는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직업 자체가 일을 오래 할수록 플로리스트의 그런 실력이라고 하나요? 역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날수록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저도 지금 제 1년 전 작품만 봐도 좀 지금이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 꽃을 잡을 때 사진은 정말 부끄러워서 남들 보여주기도 싫을 정도예요. 실제 종사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좀 힘든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보기에는 그냥 예쁜 꽃들과 함께하는 정말 우아한 직업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백조처럼 예뻐 보이지만 밑에서는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점은 재고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꽃이라는 품목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죠. 시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으면 재고가 남게 됩니다. 그 재고들은 고스란히 플로리스트 분들이 이제 리스크로 부담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재고율이 높아지면 손해가 커서 최종적으로는 이윤이 줄고 꽃의 원가 자체가 올라가서 판매가가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이제 꽃집 운영 초기에는 얼마나 팔릴지 예측을 하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여서 판매하는 것보다 버리는 꽃들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꽃이 부족할 때 꽃을 사러 나간다 해도 필요한 꽃들은 이미 다 나가서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손해를 봐야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플로리스트는 꽃을 최대한 많이 죽이고 버려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꽃을 사러 가고 손질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꽃을 사려면 보통 아침 일찍 또는 새벽에 꽃시장에 가야 되는데요. 꽃 손질은 꽃을 만드는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과정에서 가시에도 많이 찔리고 가위에 손이 잘리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꽃을 꽂아두면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물에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항상 줄기를 다시 잘라주고 사선으로 또 물을 갈아주어야 돼요. 꽃마다 관리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까다로워요. 꽃다발을 만들고 예쁜 꽃들을 보고 이런 시간들도 많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플로리스트의 일 중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 대응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모든 서비스직이 비슷할 거예요. 플로리스트들도 꽃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지만 꽃의 특성상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고 거의 주문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손님들이 좀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을 진행했을 때 고객님들이 클레임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때 대응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마지막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꽃은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꽃은 매일 가격이 다릅니다. 이게 왜 단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 가격은 변동폭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미리 주문 받아둔 꽃을 팔면서 심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틀 전에 장미 10송이를 주문받아서 오늘 손님이 픽업을 해가시기로 했다 그랬을 때 꽃시장에 가보니 주문받은 장미가 가격이 2배로 올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주문해둔 고객님께 가격을 더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손해는 플로리스트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문받았던 꽃이 시장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도 정말 난감하죠. 주문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또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이렇듯 어제 3만원에 팔던 꽃다발을 오늘 3만원에 팔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전에는 5만원에 팔던 꽃다발이 지금은 뭐 2만원에 팔아도 괜찮을 정도, 이 정도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플로리스트 직업을 계속 이제 해가면서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단점을 앞서서 이렇게 정말 길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단점들도 다 감수할 만큼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아껴뒀습니다. 플로리스트의 제일 큰 장점은 역시 내가 만든 작품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닌가요? 너무 틀에 짜여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내 꽃을, 내 작품을 받고 누군가가 행복해 한다면 내가 만든 꽃으로 행복을 전할 수 있다. 내가 만든 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든 꽃다발을 누군가가 받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면 진짜 그렇게 기분이 좋고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앞서 말한 단점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큰 행복입니다. 마치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 마약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플라낭 유튜브 풀티였습니다.